안녕하세요. 과외형 강석하입니다. 얼마 전에 6개월 이상 모유 수유를 하면 자폐증 위험이 27% 낮아진다는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기사 제목이 좀 틀린 부분도 있고 연구를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반발하는 댓글도 많았습니다. 먼저 제목이 잘못된 점은 이 연구에서 자폐증이 27% 감소한다고 한 게 아니고 자폐증, 발달장애, ADH 등을 포함한 신경 발달 장애가 전체적으로 27% 적었다는 의미입니다. 댓글을 보면 후천적 질병이 아닌데 모유 수유랑 뭔 상관, 이런 것도 연구라고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자폐증의 원인을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태어난 이후 초기에 환경적 영향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확인되어 있습니다. 다음 댓글을 보면 모유 수유를 6개월 이상 할 정도면 아이한테 그만큼 더 신경 쓰고 좋은 것만 먹이려고 하는 부모의 육아 욕심이 있는 거고 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유식을 먹인다고 해서 아이한테 신경을 덜 쓴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연구자들이 고려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모유가 안 나오는 산모들이 이 기사를 보고 자책하지 않길이라고도 덧붙였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과학자들이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요인과 방법들을 찾아내서 그 지식이 확산되면 발병을 예방할 수 있게 돼서 좋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식을 접하고서 아이가 잘못된 게 자기 책임이라고 괴로워하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댓글은 형편껏 알아서 수유하게 둬라. 특히 처댁 시댁 어른들 남의 저제 관심 좀 끄길 소름 돋아. 인터넷에 보면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이 많죠. 그러면 연구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의 제목은 모유 수유 기간과 아동 발달입니다. 자마 네트워크 오픈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됐는데 권위 있는 상위 저널에 해당됩니다. 이스라엘에서 57만 명의 아이들에 대해 모유 수유와 생후 2년에서 3년 사이의 발달 검진 기록을 분석한 대규모 관찰 연구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확인해 보면 6개월 이상 모유를 먹은 아이는 6개월 미만 먹은 아이에 비해 언어, 사회성, 운동 관련 발달 이정표 달성이 또래에 비해 늦을 위험이 적었습니다. 여기 숫자가 6개월 미만을 1로 기준으로 잡고 발생하는 위험도를 나타내는데 특히 이유식 없이 모유만 먹은 기간이 6개월이 넘는 아이들은 0.73으로 이유식을 함께 먹은 아이들 0.83보다 위험이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만 모아서 비교한 결과에서도 6개월 이상 모유를 먹은 아이들이 발달 이정표 지연이 0.91, 신경발달 질환이 0.73으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0.73이면 27%가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기사 제목에서 자폐증 27%는 이 부분을 가지고 자폐증이라고 잘못 전달한 것인데 여러 가지 신경발달 질환을 합쳐서 계산한 값입니다. 6개월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현재 의학계의 권고가 6개월까지는 모유만 수유하고 6개월부터는 이유식을 함께 먹이면서 엄마와 아이가 원하는 경우 2년이나 그 이상까지 모유를 수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구팀은 전적으로 모유만 먹인 기간, 이유식과 모유를 병행한 기간을 조사했습니다. 발달 측정은 발달 이정표라고 특정 단어 말하기, 혼자 걷기 같은 행동들을 언제 달성했는지 평가하는 방식인데 또래의 90%가 해내는 시점까지 특정 개수 이상을 달성하지 못하면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남들보다 늦는다는 게 신경 발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예상할 수 있지만 꼭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ADHD, 뇌성마비 등 신경 발달 질환의 진단 여부를 함께 분석했습니다. 모유를 얼마나 수유하는지 여부는 엄마와 아기의 여러 가지 특성이나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도 받게 됩니다. 엄마의 교육 수준, 인종, 직장을 다니는지 학생인지, 나이, 건강 등등 엄마와 아이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이런 다양한 교란 변수들을 최대한 동일하게 맞춰서 전체 57만 명 중에 46만 명 정도를 골라서 비교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위에 주황색은 발달 이정표, 아래 어두운 색깔은 신경 발달 질환을 나타내고 아래로 갈수록 발생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가로축은 모유 수유 기간입니다. 왼쪽 위에 A 그래프는 전체,
그리고 B는 언어와 사회성 관련, C는 운동 능력 관련, D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미분류 항목을 각각 나타냅니다. A를 보시면 모유 수유를 안 했을 때를 1로 놨을 때 신경발달 질환 그래프를 보면 7개월쯤부터는 0.7 아래까지 떨어집니다. 모유 수유를 안 했을 때에 비해서 발생할 위험이 70% 아래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14개월 정도 했을 때가 가장 낮네요. C를 보면 운동 관련 문제는 최대 24개월 조사 기간까지 장기간 수유할수록 점점 더 낮아집니다. 이 표에서 6개월 이상이냐 미만이냐를 갈라서 따져보면 발달 이정표 지연은 0.83, 신경발달 질환은 0.72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미수가에서도 6개월 이상 수유가 좋은 걸로 나타났고요. 아무리 비슷하게 맞춰서 비교하더라도 한계가 있으니까 형제자매만 모아서도 분석해 봤습니다. 그러면 유전적인 면이나 환경적인 면의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겠죠. 형제자매 비교를 보면 역시 6개월 이상 수유에서 발달 이정표 지연이 0.91, 신경발달 질환이 0.73으로 뚜렷하게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6개월 이상 모유를 수유한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이유식을 6개월 전부터 먹였는지 후부터 먹였는지를 나눠서 비교했습니다. 발달 이정표 0.94, 질환 0.87로 6개월 이상 모유만 수유한 그룹이 위험이 더 낮게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어서 확실히 더 좋다고 말하기에는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모유에는 모유가 아니면 줄 수 없는 다양한 유익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아기의 면역계가 발달하기 전에는 모유를 통해 전달된 엄마의 항체가 감염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의학계의 권고대로 6개월까지는 최대한 모유 비율을 높게 먹이시고 2년까지는 모유를 수유하시는 게 아기의 건강에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모유를 저장했다가 먹이신다면 냉장이나 냉동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균하겠다고 뜨겁게 가열하면 유익한 성분들도 파괴된다는 사실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